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좋은 책 한 소개해드리고 수업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가 좋죠. 제목은 이기는 습관입니다. 작가가 보도 셰프인데요. 저는 이 작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 쓴 책은 책을 읽을 때마다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주로 이제 그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 책은요, 이기는 습관. 이 책 읽으면 합격하실 거예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목차가요, 목차. 목차를 보시면 차례가 첫 번째 습관부터 출발해가지고 30가지. 그러니까 이제 30개 습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30개 습관을 내한테 맞는 걸 추려서 만들게 되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30개 중에서 3가지만 소개하겠는데요. 3가지만. 자, 첫 번째는 조개하고요. 조개랑 독수리를 비교합니다. 자, 조개 하게 되면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입만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생동감이 없어요. 네. 반면에 독수리는 생동감이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먹이를 잡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일상과 비교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루를 생동감 있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 큰 차이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독수리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라는 것은 인생을 항상 배우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즉, 성장하래요. 성장. 그럼 여러분들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가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개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실무하시잖아요. 실무해도 여전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진짜 공부는요, 합격하시면 여기다가 추가로 독서예요. 하는 만큼 내 파이가 커지거든요.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항상 독수리처럼 살자.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멋진 비교가 되고요. 두 번째는 (10%를) 더하자. 10% 더하자. 예를 들면요, 불가리아 나라 들어보셨죠? 불가리아에 역도 선수가 있어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기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역도 선수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는지. 훈련하는데 역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역기를 세트당 10개씩 듭니다. 역기를 1개부터 10개를 들 때까지, 10개를 들게 되면 그 중에서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선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개째입니다. 10개도 힘들어요. 그런데 1개만 더 하자. 10%만 더 하자. 아주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 그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자기 능력의 100%를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10% 더하는 것.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뭘 더해서 10% 더하자. 여러분도 올해만큼은요, 이제 내가 하는 공부에서 10%만 더하게 되면 우리 합격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쉽게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100%에다가 10%만 더하자. 110%. 좋은 말이죠. 세 번째는요, 습관인데, 습관. 그것도 시소 습관입니다. 시소 습관.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나쁜 습관이 뭔 줄 아세요? 나쁜 습관. 가장 나쁜 습관은요, 정답. 좋은 습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전부 나쁜 습관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하고 실패하고요. 습관에 따라서 시험은 합격하고 떨어지고. 예. 결국은 인생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저는 이 시소 습관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소 습관은요, 이 책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예. 다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얻은 용어인데, 시소 습관하게 되면 시소가 이렇게 생겼죠. 시소 맞죠, 그죠? 여기서 사람이 딱 타산에 같이. 예. 그런데 왼쪽은요, 좋은 습관. 오른쪽은요, 나쁜 습관. 물론 얘가 세 개고 얘가 세 개면 서로 평행이 되겠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은 습관이 5개고 나쁜 습관이 1개면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거꾸로 나쁜 습관이 5개고 좋은 습관이 하나밖에 없으면 또 기울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요? 만약 나쁜 습관이 많다면 인생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지고요. 계속 실패하고요.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얘가 3개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습관을 2개를 없애면서 좋은 습관을 2개 더 만들자. 되시겠죠? 그럼 얘 5개가 되고 1개가 되거든요. 그 습관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요, 나의 좋은 습관이 뭐지? 나쁜 습관이 뭐지? 개수를 한번 체크해보고요. 예. 체크해보고, 좋은 습관이 계속 많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요, 바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얘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쁜 습관 1개 줄이고, 좋은 습관 또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습관하게 되면 30개 습관, 아주 좋은 책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1월달, 2월, 한 3월,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공부 만들 때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낭비 시간, 모바일 보는 시간에 이 책 보는 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틈틈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 시간 빼들어가면서 책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의 경우에도 항상 독서 습관이 뭡니까? 제 업무 시간 다 깨어가면서 책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잡두리 시간. 예를 들면, 제가, 이동 시간이 있죠. KTX 타고 올라오고, 또 이제 광민역에서 여기 주안역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시간도 딱 앉아서 책을 봐요. 책을 보게 되면 앉아있는 시간에 책은 최소한 100페이지 이상 읽거든요. 그럼 왕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몇 프로? 110%. 하되 뭔가 낭비 시간, 자투리 시간이 있다. 모바일 대신에 책을 보시면요. 결국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하루가 즐겁고요. 또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좋은 습관 많이 가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238페이지예요. 238페이지 보시면 제3절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또 포트폴리오만 나왔다면 얘는요 점수를 웬만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여러분 모의고사나 시험 치다 보면 항상 틀리는 어려운 파트가 있고 항상 맞는 파트가 있거든요. 얘는 맞는 파트예요. 여기서 나왔다.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목차 봅니다. 01번 평균분산법 괄호 지배원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쉬운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02번 변이계수는 제가 3월달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0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03번 동그라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요. 그러면 241페이지 04번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1번의 내려가서 2번 포트폴리오 위험이 총 위험 이꼴 체계적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얘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자, 한 장 넘어가면요. 자, 맨 밑에 4번. 상관계수 찾았죠? 4번도 동그라미. 요 세 가지로 끝. 세 가지만 아시면 한 문제 무조건 득점이 돼요. 우리 시험은요, 처음에 동그라미 세 개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뭐지? 최적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세 번째가 상관계수. 얘를요, 섞어서 지문 5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한 번 공부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도 체크했으니까 처음부터 봅니다. 238페이지에요. 01번 평균분산법. 똑같은 말로 지배 원리인데 얘는 한번 들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평균분산 원리. 자, 평균분산법 똑같은 말로 지배 원리가 되고요. 그러면 자, 평균 하게 되면요. 얘는 수익을 가리키죠. 수익. 다음에 분산하게 되면요. 위험이에요. 자, 수익은 평균, 위험은 분산. 그러면 이것을 통계학과 연결하면요. 통계학적으로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의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으로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표준편차가 돼요. 표준편차. 자, 그러면 기대값 또는 표준편차 이런 용어들은 많이 어려워요. 통계학 용어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은 자, 얘들이 한 묶음이고 한 묶음이다. 그래서 기대값, 평균, 수익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표준편차는 분산이고 위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수익은 기대값으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바뀌면 틀리겠지. 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수익은 기대값, 위험은 표준편차. 자, 해서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어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가 있어요. 그리고 B가 있다. 두 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A와 B.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 10%가 예상이 돼. 위험은 3%다. 다음에 B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 10%다. 위험은 5%다. 이러면 한눈에 비교 드릴 거예요. 왜?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똑같으면 사람들은 위험이 자 높은 쪽, 낮은 쪽 어느 쪽을 투자하지? 위험이 낮은 쪽이죠. 이럴 때는 누구든지 언제나 A를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법이에요. 얼마 아니잖아요. 자, 결론.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말 바꿔볼까요?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낮은 쪽, 수익이 높은 쪽. 얘가 평균 분산법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평균분산법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분산 보면 쉬우니까 책을 보고 정리하죠. 자, 238페이지 보시면 평균분산법 1번 의부터 봅니다. 2번하고 3번 두 개만 묶어줘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 수익성 밑줄. 수익은 뭐라고 했지? 저줄 맨 끝에 보시면 소득의 기대치, 기대치 밑줄. 수익은 기대값이죠. 한 줄 내려가요. 두 번째 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위험 밑줄. 이것은 밑줄 아닙니다. 분산이나 표준편차 밑줄. 그러니까 수익은 기대값,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편차. 이렇게만 단어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세한 설명은 3번 내려가죠. 자, 지배원리. 얘가 바로 평균분산법이죠. 지배원리라 밑줄 아닙니다. 두 대안의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분산은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 밑줄. 또 계속 밑줄 하세요. 분산,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큰 것을 선택 밑줄.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평균분산법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 02번 비연의계수는 3월 달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바로 3번 내랍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한 장 넘겼더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또 한 장 넘겼더니 자, 상관계수.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책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3번 포트폴리오에서 괄호 1번 총 위험이 꼴 체계적 비체계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괄호 2번 상관계수가 나와 있죠. 다음에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재가요. 주로 강의 노트만큼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총 위험은 자, 체계적 위험과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첫 번째, 자, 피할 수 괄호되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다. 그럼 거꾸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괄호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다 체계적,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네. 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이다.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예. 가뜩이나 안 좋은데 12월 초에 또 탄핵 사태. 예. 그 바람에 환율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환율이. 예.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갔죠.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금값이 올라갑니다. 예. 또는 물가가 상승하더라.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바로 두 번째. 또 가로되어 있죠. 얘가 바로 시장 상황이다. 시장의 흐름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요구 수익률.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 자, 이것을 여러분 단어 두 개만 들어볼까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인데 요때 요 위험이 있죠. 자, 이때 위험이 바로 얘를 가리킵니다. 이때 위험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집니다라면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수익률에서 이때 위험은 바로 체계적 위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데 얘는요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아니라 괄호 바로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특성.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주식이 잘 나가는 회사인데요. 파업을 한대. 노사분규. 시끄럽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업하게 되면 저 회사가 상당히 분위기 안 좋네요. 그런 건 피하잖아요. 얘가 바로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특성. 그래서 이런 개별 특성은 분석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분산 투자. 자, 결국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구분되시겠죠. 우리 시험은 무조건 요거예요. 좌우를 바꿨으면 있더라. 바꿨으면 있더라. 바뀐 단어만 체크하시면 절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체계적을 제거합니까? 비체계적을 제거합니까? 비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얘를 자꾸 바꿔서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목적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틀렸습니다. 얘가 빠졌죠. 그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 다 끝났으니까 책 보고 확인해요. 자, 241페이지죠. 목차 2번 보시면 총 위험 이꼴 체계적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인데 고래 1번 내려가요. 체계적 위험은 동함이 1번. 밑줄 되어 있죠.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즉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2번도 밑줄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달 변화. 이것은 바로 다른 한마디로 뭐지? 시장 상황.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2번요. 비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밑줄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즉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3번 따라서 밑줄 하세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산의 수를 늘린다. 바로 분산 투자를 말하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함으로써 무엇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까지 밑줄.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맨 밑에 내려가시면요. 4번 목차 상관계수. 얘도 자, 한번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는 또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상관계수.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상관계수가 나와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괄호 되어 있죠.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수익률 방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결론,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풀어서 본다면요. 이때 플러스가 뭡니까? 화살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뭡니까? 화살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요. 수익률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예. 동일 방향입니다. 즉 같은 방향.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면요. 반대로 다른 방향.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공장을 지어요. 어떤 공장? 우산 공장.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추가로 분산 투자. 우산하고 비옷을 같이 만들어야지. 우산과 비옷입니다. 얘는요, 우산하고 양산을 만들어요. 비교해 봅니다. 자, 먼저 우산과 비옷을 만드는데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 많이 팔리죠. 비옷도 많이 팔잖아. 수익은 따블입니다. 예, 크게 먹어요. 다음에 가뭄이 져요. 가뭄이 지게 되면 우산 안 팔리지. 비옷도 안 팔리지. 이때는 손해가 곱하기예요. 엄청 손해봅니다. 다음에 더 지독한 가뭄이 왔다면 우산 안 팔려, 비옷 안 팔려.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이면요,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예. 정반대로 크게 잃는 거예요. 극단적입니다. 예. 도 아니면 뭐가 돼요.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좋다 말입니다. 반면에 우산과 양산을 만들게 되면요, 만약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왔다면 우산 많이 팔죠. 대신에 양산은 적게 팔아. 근데 우산 많이 파니까 일단 수익은 나. 되게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음에 가뭄이 져요. 가뭄 지게 되면 양산 많이 팔리겠지. 대신에 우산은 안 팔려. 그래도 양산 많이 파니까 여전히 수익은 남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지독한 가뭄 오게 되면 당연히 양산 많이 팔고 우산 안 팔리지만 여전히 수익은 남더라. 손해 갚잖아요. 얘가 뭐죠?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바람직하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더라? 주식. 주식 투자할 적에 자, 여러 종목 투자하죠. 예. 그러면 대우건설 주식을 샀다. 현대건설, 현건이죠. 현대건설도 사고, 또 SK건설이다. 그럼 전부 다 뭐지? 건설주. 이런 같이 움직이잖아. 먹을 땐 크게 먹다가 경영이 안 좋으면 다 같이 떨어지거든. 이런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안 좋아요. 반면에 얘는 방향이 달라 서로. 예. 건설주를 사요. 예. 다음에 이제 전자종목, 반도체. 예. 반도체 종목 얘를 사고요.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 제약 종목. 그다음에 이제 얘가 내려가도 얘가 오를 수도 있고 얘는 보합일 수도 있고. 예. 하게 되면 손해 보는 걸 다 상쇄해 버리지. 예. 이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가 바로 상관계수예요.
자, 결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결국 상관계수는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자, 화살표 또 네모 나왔지? 결론은 적으면서 공부합니다. 불러주세요.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반복합니다. 상관계수는요, 동일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와. 얘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괄호 되어 있죠, 괄호. 얘가 출제가 되거든, 얘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은 다른 말로 유사한 방향. 네, 유사한 방향. 다른 방향은 비슷한 말로 상이한 방향. 다르잖아, 상이한. 반복합니다. 상관계수는요, 유사한 방향이 좋아요? 상이한 방향이 좋아요? 상이한 방향. 항상 말을 바꿔서 묻지. 유사한 방향이 분사가는 크다, 유리하다. 틀린 말입니다. 상이한 방향이 더 유리하고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플러스가 좋다, 나쁘다? 나쁘지. 마이너스는 좋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이때 플러스 1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뭡니까? 하게 되면 얘는요, 가장 나쁜 거지. 예. 얘는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뭘 말합니까? 가장 나빠. 이 말은 다른 말로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없어요.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가장 나빠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다시. 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체계적을 제거한다, 비체계적을 제거한다. 비체계적이죠. 요거 제거하는 것이 포트 목적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것은 뭐냐? 바로 비체계적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메모되어 있죠. 비체계적 위험을 이것을 0으로 없애더라.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끝이 나세요. 상관계수. 자, 교재 봅니다. 교재. 242페이지예요. 자, 상관계수 하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2번부터 봐요. 상관계수란 포트폴리오 밑줄입니다.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 밑줄. 동일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자, 측정하는 지표로서 또 밑줄 하세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다. 밑줄. 그러면 4번 볼까요? 4번. 상관계수가 가로 플러스 1.0 밑줄. 그러면 결국 플러스 1이면요 가장 나쁘지.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줄. 또 밑줄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 밑줄.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5번 내려가요. 5번은요.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밑줄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 말은 다른 말로 낮을수록 분산효과, 포트폴리오는 크게 나타나고 밑줄. 결론적으로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관계수도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는요. 239페이지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03번이죠. 얘가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은 많은데요. 우리 교주는
그래프가 없죠.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프 없이 이 문장 보게 되면 100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그래프를 잘 따라오시고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보게 되면요. 자, 1번 효율적 전선, 괄호 효율적 프론티어 같은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 2번 무차별 곡선. 얘들 전부 다 그래프거든요.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1번, 2번, 3번. 그래서 얘를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책을 보겠는데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나오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설명이 있잖아요. 1번, 2번, 1번, 2번. 근데 왼쪽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네,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서 따라옵니다. 이거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자, 세로축은 수익입니다. 가로축은 위험이에요. 위험과 수익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란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수평선. 그러면요, 이 수평선은요, 위험이 동일한 겁니까? 수익이 동일한 겁니까?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10%다. 그러니까 수익이 10% 동일하잖아. 얘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이때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A점이 있다. 그리고 B점이 있다. A점과 B점입니다. A점은 위험이 3%고 B점은 위험이 5%다. 그러면 A나 B나 수익이 똑같은데 자, 위험만 다르지. 답이 나왔죠?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누구나 A를 선택하죠. 그래서 수익이 동일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한다. 요거.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으면 뭐지?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이거 옮겨온 거예요. A점은 이미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수직선. 자, 이건 뭡니까?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아요. 동일한 위험이면요. A점이 있어요. 다음에 여기 C점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이 똑같으면 A는 수익이 높고 C는 수익이 낮잖아. 이때는 A를 선택한다, C를 선택한다? 누구나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하지. A점이 뭔지 아시겠죠? A점이. 그러니까 자, 얘는 뭔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죠? 바로 이거지. 네. 평균분산법이에요. 자, A점이 의미하시겠죠? A점. 그래서 이때 수익이 똑같으면 A, B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해요. A를 선택하죠. 이때 이제 A를 선택하니까 A는 B를 지배한다. A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로 지배 원리다. 위험이 똑같아. 그러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하죠. 이때는 이제 A는 C를 지배한다. 바로 평균분사법 또는 지배원리가 돼요. 그래서 A점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 지금은 요 좌표만 그렸는데 또 이런 좌표, 이런 좌표가 무수히 많을 거잖아. 이렇게 되면 A와 같은 점을 계속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A와 같은 점들이 한 점 내고 계속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A 같은 점들이. 이걸 전부 이어보자. 이렇게. 얘가 바로 A점 같은 지파를 모두 모은 곡선.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얘는 이제 필기되어 있어요. 효율적 전선은 첫 번째, A와 같은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그러니까 평균분산법입니다. 평균분산 원리를 모두 이렇게 연결한 곡선입니다. 반복합니다.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연결한 곡선이고, 다른 말로 얘가 뭐라고 했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요,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점을 전부 연결한 곡선입니다. 다음에 네모되어 있죠. 네모. 자, 얘가 무슨 모양? 우상향. 네모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보통 그래프가요, 우상향 의미는 뭘 말하지?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니까 얘는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관계.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더라. 비례관계를 말해요. 당연하잖아요. 보세요. 얘가 위험이지. 위험이 클수록 그만큼 수익도 커지더라. 비례관계.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비례관계를 가르칩니다. 여기까지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책을 보게. 책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1번 효율적 전선, 같은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면 1번 개념 봅니다. 효율적 전선이란 두 줄 밑줄하세요.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연결한 것, 또는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 위험을 나타내는 대안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특징. 자, 3번이 포인트죠.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한 줄 밑줄 하세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얘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 밑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은요, 경제학 용어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만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요, 일단 그래프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
그러면 또 1번, 2번 돼 있죠.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은 출발은요, 2개 제바. 1개가 아니고 2개 제바. 이렇게 메모되어 있어요. 2개 제바. 두 제바를 섞어요. 섞었다, 배합했다. 섞었을 때 바로 동일한 만족입니다. 동일한 만족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두 제어를 배합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림 보이죠?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근데 그림 잘 보시면요. 우상향인데 요거잖아. 아래로 볼로 가지.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간 우상향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얘는 뭘 가리키지?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위험 회피형이다.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자, 그림 보고 결론부터 먼저 봤어요. 무차별 곡선은 두 제를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우상향이 되어 바로 위험 회피형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이 그림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길거리에 호떡 좋아하시죠? 오뎅 좋아하시죠? 예. 요즘 많이 올랐어요. 저도 지난 주말 때 재래시장 가서 호떡, 오뎅 먹으러 갔는데, 그래도 재래시장은 싼 편이잖아요. 한 개 다 1,000원씩 하더라고요. 요 조안 쪽에는 아마 개당 1,500원 할걸요. 예.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꽤 오래전에 부산서 한 7년 동안 강의할 적에는, 그때 부산 서면에 서면 내거리 여기 학원이 있어요. 중개사학원이. 원수 딱 마치고 나와요. 근데 여기 리어카가 2개 있거든요. 둘 다 간식거리 팔아요. 호떡도 팔고 오뎅도 팔고 떡볶이, 순대, 맛있는 거 다 팔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이니까 쌌거든요. 보통 이때는 보통 1,000원에 2개 하던 그때였습니다. 1,000원에 2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서면바닥인데 다른 쪽은 다 1,000원에 2개 할 때, 얘는 웬걸 1,000원에 3개를 해요. 정말 싸요. 근데 맛도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부산 오뎅 그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떡도 1,000원에 3개. 오뎅도 1,000원에 3개. 예. 예. 점심 먹으러 가려다가 여기서 낱개 가지고요. 그냥 넥타이 메고 막 그냥 먹어, 그냥 뭐냐. 예. 체면 없이 그냥. 먹다 보면요. 글쎄 배가 다 차버렸네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4,000원 달래. 몇 개 먹었습니까? 12개 먹었죠. 예. 여러분도 호떡, 오뎅요 12개 먹으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제가 살이 찌잖아요. 살이 쪄. 자, 오뎅, 호떡이 1,000원에 몇 개? 3개. 한 번 더. 2,000원에 몇 개? 몇 개? 6개. 2,000원 6개. 자, 2,000원 6개예요. 그러면 얘가 호떡. 얘가 오뎅입니다. 자, 지금부터 2,000원 갖고 호떡 6개 또는 오뎅 6개 먹잖아. 이거 조합을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호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오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개니까 6과 6을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바로 무차별곡선입니다. IC. 그러면 무차별곡선은 얘가 2,000원짜리 무차별곡선인데요. 그럼 볼까요? 자, 2,000원 갖고 조합을 해보자. 2,000원 갖고 호떡 3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어요? 3개. 맞잖아. 네. 호떡을 4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지? 2개 먹지. 호떡 5개 먹으면 오뎅 몇 개? 1개. 만약 호떡만 먹게 되면 6개. 오뎅은 제로. 이걸 다 이은 게 무슨 곡선? 무차별곡선. 한번 보세요. 이제 설명 따라왔으니까 이걸 이제 갖다 붙여주면 돼요. 2개 지하를 섞었습니다. 뭐지? 호떡하고 오뎅이지. 하나, 둘, 2개 지하.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은 무슨 말이죠? 2,000원에 몇 개 하지? 무조건 6개. 예. 이걸 전부 연결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2,000짜리 무차별곡선입니다. 만약 1,000짜리 같으면 3개 이어주면 되겠네. 1,000원과 3개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뭐지? 1,000원짜리 무차별곡선. 예. 그러면 클수록 얘가 더 멀리 벗어나겠네. 그러면 그림 보고 불러줘요. 원래 무차별, 얘가 무차별곡선인데 얘는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얘가 원칙입니다. 2지하를 먹게 되면 독일의 행은요, 호떡 많이 먹으면 오뎅은 적게 먹어야 돼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호떡 적게 먹으면 오뎅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뭐지? 한쪽을 많이 먹으면 한쪽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우하향. 원칙은 무차별은 일반 경제학은 한쪽을 많이 먹으면 다른 쪽 적게 먹어야 돼요. 우하향. 근데 요 놈은 우상향이잖아.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예배라 예배. 그러면 우하향은 반비례 관계인데 우상향은 비례 관계잖아. 예배.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그럼 이제 이거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가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그렇잖아요. 우상향.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자, 쉽게 보면요. 요거 보시면서 호떡과 오뎅인데 얘가요. 제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을 벌리고 있어. 뭘 보고 입 벌리고 있다? 호떡 보고 입 벌리고 있지.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요, 호떡만 좋아해요. 한쪽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호떡만 좋아하니까 오뎅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 곡선은 예비이기 때문에 이런 곡선은 이런 곡선은 뭐지?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요. 한쪽은 싫어해요. 그럼 뭐지? 얘는 뭐지? 호떡 선호형, 오뎅 회피형. 오케이? 네. 그걸로 이렇게 했네. 얘는 뭘 좋아한다? 오뎅만 좋아해. 얘는요, 오뎅 선호형. 호떡은 등 돌렸잖아. 이 사람은 당뇨가 있어, 당뇨가. 예. 호떡 먹으면 큰일 나. 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는요, 한쪽만 좋아하더래 말입니다. 답이 나왔네. 얘는요, 뭐만 좋아하더라? 수익만 좋아하지. 수익 선호형. 뭐랑 등 돌렸다? 위험은 등 돌렸지. 뭐지? 위험 회피형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수익을 좋아하지 누가 위험 좋아하겠나. 그렇잖아. 이놈은 예배가 돼,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 아를 볼록한 위험 회평이다. 수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 그러면 결론은요. 자,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서로 만나요, 일치. 얘가 가장 최고의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양자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접점. 얘가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책 보고 확인해요, 책. 자, 목차 2번. 무차별 곡선은요. 고래 2번 성질, 고래 2번 성질 보게 되면요. 동감 1번이 있죠. 위험 회피형, 한 줄 밑줄 아세요. 위험 회피형 무차별 곡선은 자, 양의 기울기, 얘가 바로 우상란 말이야. 우상량을 가지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한 우상량이죠. 얘를 가리키니까 그림도 설명을 드렸고 3번 내려가요.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자, 설명은 많은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감이 2번이 있죠. 2번. 자, 2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2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자, 밑줄 아세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만나는 일치하는 접점이다. 접점 동그라미. 접점. 접하는 점. 적어줘요. 교차 X 적어주고.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요.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뭐 접점, 접하는 점. 점. 한번 볼까요? 얘랑 얘가 접하는 점이야. 얘가 최고의 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위험이 동일하면 가장 수익이 높은 점이야. 이런 점은 동일한 만족을 주거든. 얘를 딱 만난 접점이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만약 이 무차별 곡선이 얘가 접하는 점이 아니고 뒤로 가요. 얘가 됐다. 접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접해야 됩니다. 만약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최적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접점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교차지 교차. 얘가 교차. 그러니까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뭐지? 접점.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정해진대요. 그래서 자 효율선이 뭡니까? 무차별선이 뭡니까? 아래로 볼록한 우상량은요 위험 회평이다. 예배가 되고요. 양자가 접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프 없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는요 설명 끝났습니다. 우리 시험은 지금 설명한 세 가지 최적의 포트폴리오,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만 제대로 하시면 득점은 용이하게 될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45페이지 투자분석 기법부터 봅니다. 쉬겠습니다.